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바람피는 사람, 알코올릭, 폭력적인 사람,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말고 경험에 근거한, 그래서 다소 주관적인,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고 걸러야 할 원탑의 이성 이야기 해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도 하죠. 이 말이 정말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웹에서도 그렇고 출판 시장에서도 자존감을 다루는 책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존감 올리는 법, 자존감 회복하는 법, 이런 글도 많이 보이고요.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김어준 씨의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감이란 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림자처럼 열등감이 따라다니는 것인 반면, 자존감은 비교 우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승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부족한 점을 알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잘난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게 자기 비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보면서 저의 지난 연애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20대 중반쯤에 정말 제대로 자존감 브레이커에게 심하게 대여서 연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걸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만큼 고생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비로소 직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결심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이런 연애,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말려야겠다. 자, 대표적인 자존감 브레이커의 유형은 프로 후려치기입니다. 후려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후려치기가 뭐죠? 보통 상품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갑의 입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깎고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을 상품에 비유하는 건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편의상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내가 무언가 계획하거나 결심했을 때 너 며칠 하다가 말 거잖아. 안 될걸? 그거 해보나 마나야. 네가 해봤자.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정말 입만 동동 떠다녀서 신뢰를 잃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논외로 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혹은 몇 번 실패해보지도 않은 일에 다시 도전을 할 때 내 행동을 후려치는 사람? 아웃. 자, 한두 번의 실패로 나에게 패배자 낙인을 찍는다고? 그건 아니지.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할 때 걷어찰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응원해주고 자기가 도와줄 건 없는지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설령 내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런 방식의 대사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으이구 못나니, 으유 우리 돼지 이런 말 하면서 볼 꼬집는 정도의 말 말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도저히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말로 실컷 나를 놀려놓고 내가 화를 냈을 때 장난도 못 치냐? 쓸데없이 정색한다 라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역시 아웃. 내가 너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있음을 이야기해도 그 장난이 계속되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프로 후려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처음엔 장난이었다 해도 자기 입으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엔 진짜 자기 외모가 훨씬 우월하고 자기가 날 만나주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져 나에게 갑질을 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당신은 못생기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름답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자존감이 뭐였죠? 비교 대상을 두지 않고 내가 나를 믿는 거. 그 말에 의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데 못생기고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 비해 못생겼다, 누구에 비해 키가 작다, 누구에 비해 뚱뚱하다, 이런 잣대는 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못생겨도 못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신 스스로도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평가하죠? 네가? 자, 이 시국에 여자는 남자는 달고 사는 사람도 프로 후려치기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녀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랐고 아직은 부모님 세대의 전통적인 사고관에서 자유로운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성별 프레임이 머릿속에 어딘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뇌에서 필터링이란 걸 거쳐서 얘기를 할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성별이 대단히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면서 자신의 성적 편견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연인인 나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성별이란 걸 떠나서 다른 주제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후려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느낌이 아닌 넌 여자니까 이런 건 안 될 것이다 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빠져나오세요. 당장. 절대로 모든 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당연히 연봉이 낮을 것이며 좁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할 것이며 운전에 미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작자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후려칠지는 뻔합니다. 제가 겪어본 대부분의 후려치기의 이런 특성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어요.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무언가 상대방보다 자신이 월등하게 낮은 스펙일 때 상대방의 잘난 면을 깎아서 끌어내려서 나와 네가 동등하다 혹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죠. 상담 쪽에서 보면 결핍의 반대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결핍이 명확하다 보니 플러스의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온 이성이 플러스의 에너지가 강할 때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마이너스로 끌어들여서 내 범주에, 내 영역에 넣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나보다 잘난 상대가 나에게 질질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 정복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상대로 갑질을 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못된 마음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역이용해서 잘난 이성을 후려치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같은 순진한 마음을 건져 올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혹시 내 연인이 이런 자존감 브레이커, 후려치기에 싹이 보인다면 저는 당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으니 바로 아웃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게다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반증일 거예요. 일단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술 같은 거 마시지 말고요. 맨날 보던 자취방 말고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카페나 여행을 갔을 때도 괜찮아요. 어쨌든 익숙한 패턴,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셔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나의 자존감을 부수고 있고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고 짧고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장난으로 넘기려 하거나 아니면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래? 라는 식의 사춘기 자녀에게 할 법한 부모의 멘트를 늘어놓는다면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근 2년을 우울증으로 지내게 만든 제가 만났던 프로 후려치기의 단골대사는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였어요. 실컷 후려쳐놓고 제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을 때 상처받은 것까지도 제 잘못인 양 후려친 거죠. 아무튼 말을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그만두세요.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의 명언 있잖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 그냥 당신이 먼저 지지치고 나오세요. 그거 못 이깁니다.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나를 후려치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깎는 게 아니라 나조차 몰랐던 나의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자, 이런 후려치기가 위험한 이유는요, 무엇보다 탈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연애를 지속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정이 쌓이게 마련이고 정이 쌓인 단계까지 가고 나면요, 이미 나만 반성하고 나만 사과하는 슈퍼 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을 좀먹는 지옥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자존감은요,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뼈를 깎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나를 다 갈아서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런 후려치기를 만나고 나면 잃어버린 자존감 다시 올리기 너무 힘듭니다. 이미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고 역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부디 한 분이라도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소 과하게 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제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을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주고 싶으신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열심히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